네, 날씨가 여름이니까 더운 건 상식인데 더워도 좀 너무 덥네요. 이와 관련된 경제와 주식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맛수다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좀 덥네요. 예, 많이 더워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이를 벗고 나왔습니다. 자켓을 예. 네, 벗고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벗고 싶긴 한데 예전에는 좀 벗고 하다가 네. 좀 너무 이상하다 싶긴 해서 그냥 제가 오늘 제목. 네, 잘하셨어요. 네, 보는 사람이라도 예. 시원하셔요. 그럼 원래 노타이도 한때는 좀 그 예, 그렇죠. 공공기관, 관공서 이런 데도 요즘도 뭐 지금도 아마 이제 하절기 들어가게 되면 어. 노타이로 이제 근무하는. 그러게요. 예, 복장 이 규정이. 넥타이가 상당히 덥습니다. 예. 목도 조여오고. 네, 하여튼 그렇고 저도 이제 여름 태생이라서 더위에 어지간하면 좀 잘 견디는 편인데 어제는 야외에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어제 일단 최고가 거의 37점 몇 도 이렇게 거의 38도 가까이 이제 네. 올라갔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이제 뉴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체크할 때 보니까 그 지붕 온도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체크해 봤을 때라든지 뭐 보면은 온도가 지표면 온도 뭐 50도, 60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겠죠. 엄청나게 아스팔트라든지 예. 뭐 저건. 더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50도, 뭐 40 몇 도, 30, 이게 어제 섭씨는 이제 네. 37도, 37점 몇 도 이렇게 됐어요. 39도, 예. 40도라는 개념이 이제 섭씨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이 보통 36.5도, 예, 그렇죠. 뭐 조금 높으면 37도 예. 이러는데 40도 열이 간다 이렇게 할 때가 네. 이제 세포막이 아마 용융되는 거 전개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파괴돼가지고 파괴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열이 올라갈 때 40도가 넘게 되면 빠르게 온도를 그렇죠. 식혀야 떨어뜨리기 되니까. 위해서 그나마 좀 이제 나누고 지금은 하는데. 피부라는 것으로 사람은 좀 보호가 되지만 그래도 따갑고 막 그래요. 네, 한때 이제 베트남 여행이 이제 유행일 때 다낭 네, 저도 이제 처이모들 모시고 네. 이렇게 장모님 모시고 한번 갔는데 와 죽을 뻔했죠. 이걸 왜 갔을까? 날씨가 일단은 39도, 40도 되니까 네, 자외선에 나갔을 때 따가워요. 네, 그렇습니다. 맨살이 노출되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일단 뭐 한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기상이변이라고 해야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름철에는 더워지고 겨울철에는 또 뭐 추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속되는 와중에 그러면 필요한 거는 뭐 아무래도 전력 쪽이겠죠. 그렇겠죠. 이 예. 에어컨디션이라고 하는 에어컨이죠. 네. 네. 전력 사용량이 계속 지금 피크를 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일단 올해 들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역대 최고치를 좀 찍은 상태였는데요. 네. 어제 7월 8일 같은 경우에 최대 부하가 이제 95 네. 95기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치솟았었는데 93.7 기가와트. 예, 95기가와트라고 95.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에서 공개한 부분인데 네. 일최고 부하고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85기가와트 정도의 부하가 이제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105기가와트 정도.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0% 정도의 예비 전력? 예비 전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뭐, 이게 105기가와트까지 가게 되면은 블랙아웃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확 되는 거죠. 예, 어떤 과부하가 걸려서 어느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유럽에서 한번 그런 스페인에서. 지난번에 한번 사태가 발생했듯이 전체 전력망이 다 꺼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블랙아웃이라고 석기시대네, 하는 거죠. 석기시대. 뭐 거래도 안 되고 뭐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상상할 수 없는 네. 지금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는 네. 뭐 어마어마하죠. 당장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반도체를 만들 때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만들고 있던 거 전량 다 폐기입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웨이퍼 발생하는 같은 거거든요. 것들. 웨이퍼 한 장에 뭐 1,000만 원, 비싼 거 2,000만 원도 네. 하니까 그거 수만 장을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는 당장 전력이 끊기면은 요즘은 다 고층이기 때문에 네. 엘리베이터 네. 어떻게 올라가고 그래서 그다음에 냉장고 어이구야. 뭐
그래서 끝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같은 거를 여름철에 많이 하는 게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데가 되면은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다 정전돼 버리죠. 네.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비 전력? 변압기요. 변압기로? 예, 외부에서 전력이 들어오는데 이 변압기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서 작동을 멈춰버리게 되면은 그 단지 전체가 다 블랙아웃 돼 그렇죠. 버리거든요. 그 예. 노후된 전력 시설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또 이제 AI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네. 거기에 이제 첨단 반도체 사실 공정도 이게 나노 단위가 지금 맨날 얘기하지만 줄어들수록 전력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뭐 관세를 네. 올리지만 이 금속 재련하고 정련할 때 알루미늄 전기 먹는 하마 아니에요, 그거. 예. 네. 전기로를 이용해서 만들기 그렇죠. 때문에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앞으로 AI 시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우리가 지식 검색이든 뭐든 이런 거 했을 때 검색했을 때 네. 들어가는 전력에 비해서 음. 챗GPT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문의를 해서 검색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네. 사용 전력이. 그러면은 AI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검색하는 이런 거에 들어가는 전력보다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전력에 관련된 지금 계속 지어야 되고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스마트하게 네. 움직일 필요도 있는 거죠. 아, 스마트 그리드 예. 분배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검침원이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네네. 그 계량기를 보고서 그 전력 얼마큼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하면서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을 합니다. 자동으로 계량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한전 쪽에서 실시간으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제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서 적시적소에 전력을 더 추가로 공급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요즘 같은 이제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는 그 고독사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전력량 소비계가 이제 일정 기간 사용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각 지자체로 통보가 되고 네, 그 시스템이 센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뭐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관련 기업들이 잘 또 활용이 되면은 좋겠는데 전력 설비주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뭐 발전소 쪽으로 보게 되면은 태픽은 두산 에너빌리티. 아, 두산 예. 원전. 원전뿐만 아니라 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의 발전소가 대략적으로 한 100기 정도가 있거든요. 100기 정도에서 발전되는 화석 연료든 가스 터빈 연료든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다 이게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터빈을 돌리는데 그 터빈을 만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발전 그다음에 이게 일정 수준 지나면은 그것도 터빈 교체하거나 AS 이런 부분들 블레이드 같은 거 교체하든지 이런 부분들 날개. 예. 이런 것들이 진행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발전소도 더 증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이 신정부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 보게 되면은 풍력 이런 쪽 많이 관심들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특히 제주도나 이런 쪽에 많이 보일 텐데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풍력 타워 꼭대기에 보게 되면은 커다란 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박스 안에 터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발전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펠러 같이 그리드 뒤쪽에 뒤통수 튀어나온 거? 예, 그 블레이드가 이제 바람을 받아가지고 돌리면은 네. 그 안에서 터빈이 돌아서 그 전력이 생산돼가지고 그렇죠. 그 전력을 전력이라면 아무래도 자석과 코일. 네,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 배웠던 네. 돌리는 거죠. 자전거 타면 막 네. 그 바퀴에 탁 대고 네, 맞습니다. 불나오듯이. 네. 그쪽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타워에 다 보였어요. 두산 아니면은 LS 네. 뭐 이렇게 기업들이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네, 뭐
청정 에너지 쪽까지는 지금 자극을 안 받는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전력 설비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또 근데 그 기업이 그 기업이라서 좀 뻔하긴 해요. 뻔한 기업이면은 그 기업을 가야죠. 아, 그래? 변압기 쪽도? 그렇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LS라든지 그 HD 현대 일렉트로닉 네. 뭐 이쪽이 탑픽이고요. 어허. 또 하나 뭐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 변압기도 만들고 있고 이번에 또 증설을 좀 진행을 해서 올해 말까지 또 변압기에 대한 증설을 완료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계량기, 집에 설치되는 거, 분배기 이런 부분들을 다 LS 일렉트로닉 쪽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럼 또 두 번째로 가서 음식료 쪽으로 예. 갈까요? 여름철 특수, 예, 뭐 계절성. 계절성으로 이제 특수하게 이제 음. 움직이는데 그 빙그레 쪽을 한번 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예, 이제 빙과류. 빙과류 네. 이거에 대한 매출액이 좀 많이 폭증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전 세계에서 메로나에 대한 오. 예, 이 수요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빙그레도 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빙그레하고 빙그레하면 바나나 맛 우유 아닌가? 바나나 맛 우유도 많이 그죠?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 잘 맛보지 못했던 맛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기존에 계속 먹어왔던 야,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섞어 먹는 거는 진짜 뭐 대박이야. 아주 바나나 우유를 뭐 아메리카노인가요? 섞어가지고 뭐 외국인들 바리스타가 먹어보고서는 예, 오. 우리 그 뭐 카라멜 마키아토도 뭐 그러게. 그런 것처럼 그거를 갖다가 우유 대신 대단한 그 창의성이에요. 바나나 우유를 진짜. 하여튼 빙과류 좀 계절성을 띈다면 빙그레. 네. 그러네. 빙그레는 좀 잊고 있었는데 주가가 뭐 반응은 아직 크게 하진 않았었네요. 예,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뭐 K 푸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계절적 특수 이런 영향도 좀 받지 않을까. 네. 이 빙과류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이게 탄산 드라이 아이스 아니에요? 그럼 뭐 네. 사실 태경 케미칼이나 뭐 태경 화학인데 거리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주가 잠깐 봤더니 뭐 좀 반짝했다가 또 밀리고 막 이러대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 솔직히 냉장고가 넣으면 되니까 드라이 아이스보다 그건 산업용으로 좀 옛날 사람. 아이스 케이키. 자, 그리고 또는 이 에어컨도 사실 그 뭐 창문형 에어컨 파세코 이건 뭐 네. 매번 식상한 거고 그렇다고 가전업체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독특하게 요즘 이 전 세계 지구적 치원이 다 뜨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폭염이라서 중국의 그 도냉 냉매 네. 에어컨 냉매가 지금 수요가 거기 폭증하니까 네. 우리나라로 잘 안 넘어오는 타이탄가 봐요, 이게. 그게 이게- 뭐, 하여튼 요소수 사태처럼. 냉매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예전 프레온? 프레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안 쓰고요. 쓰죠. 예. 오존층 파괴한다라고 해가지고 안 쓰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하는데 기계가 많이 좋아서 그런지 냉매제 보충을 별로. 냉매. 저도 이제 뭐 그 어. 에어컨 냉매 올 여름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충을 해보려고 네. 기사를 불러가지고 해봤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썼는데.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블랙아웃 이게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고 일어날 절대 안 되죠. 상상하기가 예. 않지만 뭐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요걸 조금 들어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 블랙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중 이글루라는 게 있군요. 그 네. 이글루인가? 그 에스키모들이 쓰는? 그건 아니죠. 소규모로 이제 만드는 그런 그 전자식 그런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탑픽으로 저는 LS 일렉트로닉을 좀 LS 보고 있는 일렉트릭. 예. 일진전기 얘기도 하던데 일진전기는 좀 별론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 뭐 이런 토탈. 쪽에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 예. 그쪽에서 대장주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일진전기가 이제 규모가 조금 작기 이제 금액이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예, 타이트하게 많이 움직였지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뭐냐면은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앞으로 더 이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죠. 예, 뭐 그걸 더- 뭐 의심합니까? 그렇죠. 우린 3,000 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3,000포인트가 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더 간다. 네. 그러면은 외국계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자본이 들어옵니다. 큰 자본들이 들어오게 돼야지 그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담을 때 이제 대장주 위주의 이제 편입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좀 저는 대장주를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 뭐 그건 다른 뒤에 또 이 코너가 있으니까 예. 농산물이나 이쪽은 아직 얘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신선식품 뭐 이 경기도권에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왜 스마트팜? 야채들 예, 있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팜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으셔요. 네. 어. 뭐 음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이제 전쟁 물자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음식도 되게 필요로 하는 일본 부분이기 쌀값 때문에 뛰더니 우리도 쌀값 뛰더라고. 일본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고 뭐 하여튼 뭐 이 논농사 안 하잖아요. 사실 그거 추매가 추곡 수매가라는 게 또 캡이 씌워져 있어갖고 뭐 네. 지어봐야 뭐 그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가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적자 나고 그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도 그렇고 어떤 타격이 돼서 이 기후라는 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예측을 못하는 수입해 거겠죠. 온다고 다 끝날 문제도 아니고 네, 뭐 그들이 먹겠다고 하면은 만약에 막아버리면 또 우리는 뭐 먹어? 그렇죠. 불닭볶음면? 뭐가 됐든 면이든 밀이든 뭐 이런 게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농산물에 대한 것들도 물론 필요로 하는 근데 거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관련 기업이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야채, 채소, 네. 그리고 신선식품들 이렇게 채소는 만들고 이제 자라고 나면은 빨리 소비하지 않으면은 상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다음에 과일류 이런 쪽에 대해서만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도심으로 들어와서 도심에서 신선한 걸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마트팜 농장에 가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져서 한 번쯤은 다뤄볼 때가 됐다 싶은데 또 뭐 어떻게 써요, 날씨가 또 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 얘기로 관련 기업들 몇 가지 훑어봤고요. 돈 말씀 주신 분은 또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